심영탁은 특유의 사차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한국의 배우인데요. 갑자기 일본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더니 임신 소식을 전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유산 소식이 들려오며 그들의 결혼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영탁은 2001년에 오픈 드라마 남과 여, 우리 다이어트 할까요? 로 배우 데뷔를 한 이후 꾸준히 연기자로 활동했는데요. 데뷔 후 주로 실장님이나 변호사, 악역과 같은 진지한 역할을 맡았으나 2009 공부의 신출연과 예능 출연 이후 주로 코믹한 역할을 맡아오고 있죠.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의 오빠 영준 역을 맡았을 때 대중들에게 연기력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나 혼자 산다 등의 각종 예능 출연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무한도전 바보 전쟁에 출연해 미니언즈의 뚜찌빠찌 뽀찌 댄스를 선보였던 장면은 지금의 심영탁을 만든 신의 한 수 중 하나인데요. 도라에몽을 좋아하고 피규어를 모으고 애니메이션을 줄줄 꿰는 덕후로서의 모습이 대중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각인됐죠. 도라에몽을 좋아했던 이유는 고교 시절 왕따를 당했는데 도라에몽 주인공 진구 역시 공부를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친구이며 도라에몽이 그를 도와주고 본인도 그런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했다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왕따의 이유입니다. 당시 심영탁의 건장한 체격을 눈여겨본 불량한 친구들이 서클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했는데 심영탁이 그걸 거부하자 왕따를 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심영탁은 그걸 도라에몽의 힘으로 극복했고 지금의 성공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영탁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워낙 가난한 환경 탓에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는데 집안이 어려워진 이유는 부모님이 1990년대 초 친척으로부터 10억 원의 거액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심영탁의 모친은 괴로운 나머지 수면제를 사놓고 마지막 편지를 남겼고 해당 편지를 본 심영탁은 어머니 대신 수시 발에 수면제를 삼키기도 했는데요.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고 이후에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것이었죠. 과거 심영탁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성공 후 아버지에게 고물상을 차려드렸는데요. 당시 심영탁은 아버지는 고생시키고 인형을 모으며 편하게 산다는 말들이 상처가 된다면서 아버지에게 선택권을 드렸고 선택하신 게 고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명예퇴직 후 식당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마음 편하게 풍경 좋은 곳에 고물상 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벌써 3년이 된 것이고 자신은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고 멋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당시 심영탁은 연예계 활동을 쉴 때는 아버지 고물상에서 일손을 돕는다고 밝히면서 정말 부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행복하게 해드릴 것이라며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됐는데요. 심영탁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자가를 처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영탁은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크게 부동산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입고 손해를 메우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자신은 부모님의 부동산 투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모님께서 처음 투자할 때 자신에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였다고 합니다. 심영탁이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광진하우스 스토리로 시세는 무려 17억 원인데요. 심영탁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건 참기였다며 배가 고파도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모두 참았고 성인이 된 이후 가정 형편에 도움을 주고 싶어 도로 공사 참여, 아스팔트 포장 아르바이트, 닭갈비 식당, 카페 서빙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는데요. 이어 11년간 방송 생활로 꾸준히 돈을 모아 부모님께 28평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장만해드렸다며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심영탁의 효심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조선의 사랑꾼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리고 다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심영탁은 너무 힘들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다. 민사소송이었다. 제 이름을 대고 어머니가 돈을 빌렸더라. 저 못 살겠다. 집 나가고 싶다고 했다. 고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욕을 하는 환청이 들렸다. 쉬고 싶다. 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고 했다. 그걸 보고 있는 사야는 어떻겠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사야가 너무 불쌍하다 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영탁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데뷔 이후에도 부모님이 여기저기 투자를 벌렸다가
계속 실패를 해서 심영탁에게 짐을 지운 것인데 결국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계속된 실패, 그리고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려 말 한마디 안 하고 땅을 사고 나중에는 보증까지 세운 걸로 인한 민사소송과 거액의 이자 부담을 심영탁이 모두 책임져야 했기에 부모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였어도 이런 상황에 좌절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심영탁이 결혼한 18세 연하에 신부 사연의 집안이 굉장한 부자라고 알려지면서 심영탁의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심영탁의 장인이 일본에서 120년 된 지역 명물 국수 공장을 가업으로 이어받아 4대째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안의 장가를 가게 됐으니 앞으로 돈 걱정할 일은 줄을 것 같죠. 최근 심영탁은 말 그대로 대청소를 했는데요. 심영탁이 혼자 살던 집에 사야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 그가 모아왔던 장난감들로 인해 사야에 짐이 들어올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사야는 임신하는 내내 입덧으로 인해 살이 찌기는커녕 계속해서 빠졌고 심지어 엄청난 고열로 입원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심영탁이 눈치 없는 발언으로 많은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심영탁은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인 정성호의 집을 방문했는데 출산을 앞두고 실전 육아를 체험해보면서 육아 팁을 얻고자 정성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정성호의 집에 들어간 심영탁은 벽에 꽉 찬 가족 사진에 감탄한 뒤 형이 제 롤 모델이시다. 저도 3명까지 낳고 싶다. 며 웃었는데요. 현재 사야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 신중하지 못하다며 질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정성호 역시 정신 차리라며 육아를 하게 되면 뭐든 꽉 찬다고 현실을 보여주겠다면서 집 구경을 시켜줬는데요. 정성호의 집에는 냉장고만 무려 7대가 있었으며 빨래 양도 어마무시했습니다. 또한 다용도실에는 포장도 안 뜯은 레고 상자들이 먼지에 쌓인 채 가득 차 있었는데 이에 충격받은 심영탁은 자신의 미래인 것 같며 슬프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평화로운 분위기 속 정성호의 네 아이들이 단체로 귀가했고 아이들은 집에 오자마자 자연스레 막내 동생을 돌봤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심영탁은 감탄했고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종민 역시 원래 자녀를 한 2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성호 형의 가족을 보니까 다둥이도 괜찮을 것 같다. 빨리 낳고 싶다. 며 너스레를 떨었을 정도로 아이들이 서로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모두가 훈훈함을 느꼈죠. 어느새 사야의 출산 예정일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영탁, 사야 부부는 사야의 고향인 교코에서 2시간 거리의 야마나시로 태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에 대해 심영탁은 사야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기에 태교 여행만큼은 마음 편히 하라고 고향으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했죠. 일본인 아내를 둔 정준하도 공감하며 자신도 태교 여행은 아내와 일본으로 갔다며 잘 선택했다고 칭찬했는데요. 태교 여행 가이드는 사야가 담당했는데 심영탁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나이 먹고 야마나시에 살고 싶다.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다 계시니까 안심이 된다. 라고 말해 사야에게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영탁의 장인어른은 그를 위한 푸짐한 저녁 한 상을 차렸는데요. 모두가 심영탁을 아끼는 모습에 훈훈함을 느낄 수 있었죠. 모쪼록 아이와 산모 모두 아프지 않고 무사히 순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